지금 이제 앞으로 금리가 고용시장 지표들이 지금 안 좋잖아요. 그리고 금요일날 발표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 오히려 좋죠. 금리 인하를 더 자극시킬 수 있고 최근에 지금 갑자기 나오는 얘기는 금리를 5회 정도 인하할 수 있다. 저는 거기엔 동의하지 않지만 이번 9월에 뭐 50bp까지 얘기 나오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금리 인하가 되면 전통적인 미국의 내수주들 기반에서 이제 살림과 관련된 윌리엄 소노만 같은 데 주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홈빌더들 금융주 같은 데도 오르면서 이제 이익들이 결국 후행하면서 이제 상향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금리 민감한 그런 업종들이 주가가 뭐 이미 좀 움직이긴 했지만 그 꿈틀꿈틀 될 것 같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터뷰 금요일이고요. 제 옆에는 오늘도 빈센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자 오늘 밤 사이에는 3대 지수가 오랜만에 나란히 다 올랐고 그 올라가는 모습도 그래프가 너무 예뻐가지고 네. 눈 뜨고 일어나면 좀 더 올라 있고 눈 뜨고 일어나면 좀 더 올라 있고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하루에 하나 네. 과연 우상향을 그려내고 있는 밤 사이에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볼까요? 네. 주가가 왜 올랐을까 생각해 보면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하다라는 거, 더 나아가서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경제 지표는 안 좋았는데요. Bad news is good news라는 얘기를 하죠. 즉 경제 지표가 안 좋을수록 특히 고용 지표였는데 미국의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돼 있다라는 것에 더 나아가서 혹시 9월을 넘어서서 뭐 10월달, 12월달에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모락모락 나오고 있다. 자, 오늘만 놓고 본다면 우리 우려 섞었던 9월의 첫 주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요. 나름 첫 단주는 글쎄 우려보다는 잘 깨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려보다는 무언가 기대를 할 만한 9월 시장 역사적으로 안 좋았다라는 얘기를 이번 연도에는 좀 이거 깨는 거 아니야? 너무 설레발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될 상황인데요. 네, 열심히 네. 노크를 한번 해보면서 이렇게 올라도 혹여라도 뭔가 이제 수면 아래 있었던 게 팍 튀어 올라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긴장을 늦추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글로벌 인터뷰 오랜만에 이분과 함께 하는데요. 그동안 좋은 일들이 많으셔가지고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좋은 일인지도 궁금하고 한번 모셔보도록 하죠. 연세대학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네, 웰컴 투 코리아입니다. 얼마 만에 그러게요. 한국 돌아오시는 거예요? 한 2주 없었고요. 네. 이제 집안에 뭐 혼사가 있어서 축하드려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해외 잠깐 다녀왔다가 또 이번 주에 학교도 개학이에요. 벌써요? 예, 그래서 9월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진짜 수업하러 가야 네네. 되는데 그래서 학교도 또 시작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좀 오래 비워서 3%. 그래서 네. 또 오래 비우면 이게 또 오지 말라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진 않은데 교수님이 안 나오시니까 다들 관두셨냐며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진짜 많이 물어보셔. 아니다. 지금 저기 어디 유럽 어디 국가에 가 계실 거다. 네.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컴백하니까 주가도 신고가를 다 갱신했어요. 축하의 공교롭게. 의미로. 예. 네. 자, 오랜만에 돌아오신 우리 이남우 교수님과 금요일. 이게 보통 이제 이남우 네. 교수님이 금요일 항상 나오시니까 월모부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냥 요일 모르고 있다가도 이남우 교수님 나오면 오늘 금요일이지 하면서 기분 되게 좋다라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항상 금요일에는 우리에게 영어 테스트가 있죠. 네네. 예, 그래서 오늘 하루에 하나 있는 것처럼 네. 영어 문장 오늘 좀 긴 거 준비하셨어요? 네,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며칠 전에 구글 판결이 있었잖아요. 그 구글의 독점이라고 네네네네. 이제 크롬. 미국 정부가 이제 그 주장을 하고 기소를 했는데 이제 그 미국 판사분이 이제 판결을 내려서 독점은 아니고 네. 해체를 할 필요는 없다. 크롬을 이제 매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우려가 많았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와서 이것저것 찾아보다 그 뉴스 보고 이제 제가 팔로우는 유럽에서도 했었어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판사 이름이 메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밋 메타인데 META가 아니고 MEHTA. 근데 인도 분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인도 사람들이 미국 법조계에 되게 많거든요.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판결을 내리고 실제 구글한테 우호적인 판결을 내려서 주가가 뭐 10%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고 그 결과 지금 퍼가
구글이 한 17배, 18배 시장 대비 한 20% 할인돼서 거래되다가 지금은 이제 22.5배가 됐습니다. 12개월 전망치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시장만큼 이제 밸류에이션이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그 판결과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Threat by AI chatbot, 그러니까 이제 AI chatbot은 이제 오픈 AI나 뭐 이런 거죠. 네. Was crucial to my decision. 그러니까 되게 저는 약간 놀랐던 게 이게 약간 구글이 검색 엔진의 90% 전 세계 차지해서 독점이다. 네. 그 사고에 묻혀서 그냥 보통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할 줄 알았는데 최근 6개월, 12개월 사이에 오픈 AI나 뭐 다른 그 여러 가지 그 챗봇들이 엄청나게 그 마켓시어가 커졌잖아요. 그러면서 구글을 검색을 우리가 독점으로 보는 것은 너무 좀 편향된 생각이다. 그래서 나는 구글의 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도 하고 답도 다 그러네요.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미국은 판사가 되게 사고가 유연하구나. 그러네요. 근데 한국은 이제 법조계가 좀 보수적이어서 우리는 이제 제가 거버넌스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상법 개정이 돼도 우리 판사님들이 어떻게 판결을 할지 몰라서 항상 걱정인데 미국은 이런 판결을 보면 되게 법조인들이 판사님들이 상당히 생각이 유연하고 최근에 그런 업데이트를 다 반영해서 판결을 하는구나 좀 참신했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후에 구글 이야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밸류에이션 평가와 함께 내용들을 준비를 했고요. 저는 사실 이번 판결의 그 판결문 내용을 제가 뭐 다 보지 그 200페이지 넘더라고요. 200장인지 200페이지인지. 근데 주요 내용도 애플 쪽에서도 그렇고 구글 쪽에서도 그렇고 보면은 굉장히 사업 그들은 하고 있는 게 이제 비즈니스다라는 것을 판사가 인정하고 돈을 지불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 그걸 더 이제 약간 밀어주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고 저 판사님은 사업을 해보셨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오래 하셨던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판사가 된 것은 이제 최근인데 상당히 균형 있는 그런 그 감각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의 큰 정책의 3대 축이 그 관세, 그 다음에 감세, 세금을 낮춰주는 그 다음에 규제 완화안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을까? 근데 이분의 이제 경력을 보니까 오히려 트럼프가 그 선거에서 져서 그 본인의 추종자들이 의회에 진입을 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엄한 그 판결을 내렸더라고요. 오히려 그 정치적인 거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나바로라고 지금 트럼프의 책사는 4개월 그 형을 이분이 선고한 분이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정치적인 영향이나 배려는 전혀 없었다고 보입니다. 네, 그런 부분까지 또 세부적인 내용은 몰랐는데 또 우리 교수님께서 오시니까 그런 또 디테일함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실적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도 진짜 좋았고 빅테크가 주도를 했지만 나머지 빅테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도 실적이 되게 좋았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실적이고 보통 분기가 시작되면 애널리스트들이 실적을 조금씩 깎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들이 약간 가이던스를 좀 낮춰서 이 목표치를 좀 낮게 잡으면 자기네가 항상 비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7월, 8월 우리 이제 9월 들어왔잖아요. 3분기 실적을 오히려 애널리스트들이 상향 조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뜻밖이에요. 그래서 올해 전체로 이익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실적에 대해서 우려를 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생각보다 좋은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교수님이시죠. 두 분의 교수님을 모시고 합니다. 그러게요. 네. 예. 근데 그 실적도 좋고 금리 인하 기대감도 더 많아지면서 네. 금리 인하가 된다면 그 성장주들 밸류에이션이 지지가 되잖아요. 이제 그게 아마 오늘이나 최근 주가 좀 강세의 이유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행동주의자들이 여전히 되게 액티브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투기자본이라고 되게 아주 그 악마같이 지금 이제 경제단체가 프레임을 씌우는 엘리엇이 펩시코 네. 의 지분을 2% 취득했습니다. 한 5조 5천억. 그래서 이런 그 행동주의의 움직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시장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저평가된 주식들이, 그러니까 회사에 문제는 있는 거죠. 보통 행동주의자가 이렇게 인게이지먼트를 하는 회사들은 브랜드나 회사는 괜찮은데 경영자나 이사회가 좀 잘 못해서 주가가 저평가되는 건데 실제 펩시코는 엄청 주가 최근에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바짝 붙어서 가정교사가 이제 공부를 좀 시켜주는 건데 뭐 이런 행동주의자들이 이런 지분을 취득하는 건 여전히 저평가된 부분도 시장에 꽤 있다는 걸 또 암시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럼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기업들의 실적이 M7 말고도 좋았다. 얼마나 좋았던 거예요? 이번 2분기 실적이? 보통 실적, 그러니까 이제 2분기 실적 다시 네. 이제 한번 잠깐 리뷰하는 건데 보통 이제 분기가 시작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널리스트들 조금 하향 조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2분기 내내 4월, 5월, 6월, 7월까지 도합 한 7% 상향 조정이 됐어요. 진짜 워낙 기대 수준이 낮은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관세 때문에. 그래서 2분기는 한 5, 6% 이익 성장을 기대했는데 결국은 12% 성장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고 주도한 것은 역시 IT,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금융 뭐 최근에 주가 강세인 업종이죠. 네. 근데 이걸 우리가 좀 쪼개 보면 그러니까 한 83%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이거 되게 높았고 네. 제가 이게 새벽에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좀 쪼개졌네요. 죄송합니다. 빅테크가 매우 호실적이다라는 제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가 뭐냐면 우측의 두 개 막대 그래프는 6월 말, 그러니까 이제 2분기가 끝나갈 때 시점으로 검은 막대 그래프는 빅테크의 M7의 이익 성장률 14%를 예상을 했었고 네. 나머지 493 종목, 그러니까 S&P 500이 500 종목 아니에요. 거기서 7개를 빼면 493 종목은 한 3% 이익 성장을 전망을 했는데 실적을 다 오픈하고 보니까 지난주에 다 끝났죠. 네. 엔비디아도 실적 발표를 해서 나머지 493 종목도 8%의 이익 성장을 했고 3% 기대했는데 8% 나왔으니까 생각보다 훨씬 좋았고 네. 그 M7은 14% 성장을 예상했는데 막상 오픈해 보니까 27%. 그래서 진짜 M7 역시 건재하다. 그걸 이번에 보여줬고 너무 독주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493 종목도 이익 전망이 상당히 괜찮다. 균형 잡혔다. 그래서 되게 진짜 이익은 많이 걱정을 했는데 거의 흠잡을 게 없을 정도로 상당히 제가 이제 계약도 했으니까 학점으로 치면 한 A0, A 마이너스 정도의 아주 그 좋은 2분기 실적이었습니다. 네. 실적 이렇게 좋았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AI의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했는데 네. M7들은 이제 AI의 성과가 가시화됐다 그래서 뭐 메타는 그런 얘기를 이미 해왔고 이번에 이제 구글 CEO 순다 피차이가 자신감 있게 얘기했고 나머지 회사들도 테슬라는 좀 시원치 않았지만 나머지 회사들 그게 가시화가 됐고 회사들이 대부분 그런 그 경영의 효율성을 많이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 증가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비용 절감하고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이 되게 많았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2분기에 많이 하면서 소각을 하면서 주당 지표들이 개선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 예.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 쭉 들어보면 결국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제 이상적인 모습이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관세, 그다음에 트럼프 아메리카 퍼스트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오히려 트럼프의 외교 방식이 약간 투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로 미국의 금융시장 기업들한테는 긍정적이었다라는 중간 평가를 해도 될 만큼 호시적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아직 그 충격이 다 반영되진 않았고 실제 월마트 같은 데는 이제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8월 말에 CEO, CFO가 그동안은 우리가 그 공급 그 하는 업체들, 그러니까 미국 월마트에서 판매되는 물건 중에 한 3분의 1이 중국, 멕시코 이런 데서 들여오는데 그 공급업체들도 자체적으로 그것을 흡수하려고 노력을 했고, 네. 그다음에 자기네들도 그 효율성 같은 걸 통해서 했지만 더 이상은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자기네도 실적에 좀 영향이 있다는 얘기를 했지만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 가능하고 그 시장이 우려했던 그런 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는 안 나오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지금 빅테크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다라는 거는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 페이지가 이제 그런 거예요. 제목이 여기 짧아요. 제가 보면 한번 예, 이거 계속 복사해 잘라졌습니다. 제가 새벽 2시 반에 네. 일어나서 작업하다가 보니까 이게 네네. 눈이 부셔서 그런데 그 2024년 2분기부터 내년 2026년 2분기. 그러니까 이제 금년 3분기부터 4분기 미래는 이제 포캐스트 전망이죠. 그래서 그 짙은 막대 그래프는 이제 M7의 이익 증가율, 분기 이익 증가율 전년 네. 동기 대비. 그다음에 이제 연두색은 이제 나머지 493 종목인데 실제 여기 급격하게 빅테크의 실적이 둔화가 되는다고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한 게 3분기예요. 그러니까 네. 다음 애널리스트는 지금 여전히 관세. 계속 좀 보수적으로 실적을 보고 있어요. 27% 증가율을 지난 분기에 보였는데 물론 이제 그 기저 효과라 그러죠. 작년에 실적이 좋으면 올해 높은 실적을 계속 유지하는 게 증가율 측면에 있어서는 어려운데 애널리스트는 너무 좀 보수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 연두색인 나머지 493 종목의 이익 증가율은 이제 약간 탄력이 가속화되는 이익 증가율이 가속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빅테크는 생각보다 이익이 좋을 수 있고 나머지 미국 시장을 전체 대표하는 기타 종목들은 이익이 증가율이 가속화가 되면 전반적인 이익에 대한 그림은 상당히 좋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3분기에 대한 이익 조정을 지금 사실 2분기는 관세 영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많이 낮췄던 그 기대감을 애널리스트들이 다시 3분기는 좀 올려잡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되게 뜻밖이에요. 보통 분기가 시작되면 첫 두 달, 그러니까 이제 우리 3분기로 치면 7, 8월은 보통 한 두 달 지나면 애널리스트가 한 1% 정도 하향 조정해요. 근데 이번에 3분기는 시작되고 나서 지금 이제 두 달 지났잖아요. 우리 네. 9월 첫째 주니까 또 오히려 지금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드문 현상이고 어떻게 보면 애널리스트가 너무 베리시했던 것도 있지만 실제 기업들의 실적이 펀더멘털이 상당히 좋다는 거를 지금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어느 업종이 지금 상향 조정이 되고 있냐? 그러면 이제 3분기 여기 막대 그래프는 3분기 중에 원래 예상치 그러니까 6월 말 기준으로 추정치보다 이제 두 달 지난 후 상향 조정됐나 하향 조정됐나 보면 상향 조정된 거 보면 가장 큰 데가 IT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러니까 크게 보면 테크의 범주에 드는 IT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다음에 경기 관련 소비재, 그다음에 이제 금융도 지금 상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JP모건도 주가가 $300를 뚫었죠. 그래서 네. 금융주도 지금 주가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 상승이 좀 가파른 종목 업종이 역시 이익도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 펀더멘털이 이제 반영된다고 보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 가지 그 규제 네. 이러한 압박을 받는 헬스케어 같은데 이런 쪽에 보면 이익 조정의 하향 폭이 큽니다. 컨슈머 스테이플 같은데 필수 소비재는 최근에 이제 원가는 올라가는데 프라이싱 파워가 가격 전가력에 문제가 있어서 좀 마진이 좀 압박을 받는 그러한 좀 프레셔를 받거든요. 이제 그런 데들은 이제 하향 조정이 되고 아까 이제 뭐 펩시코 같은 데가 이제 여기 포함이 되죠. 그래서 펀더멘털이 주식시장에 잘 반영되고 있다. 되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이 표를 쭉 보니까 에너지는 최근에 유가의 이런 하락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규제에 의해서 헬스케어는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또 헬스케어한테 있는데 약간 이해상충적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수님 봤을 때는 어떠세요? 물론 애널리스트들이 초반에는 이례적으로 보수적으로 해야 될 때를 좀 더 업사이드 있게 보는 것 같은데 금융시장은 애널리스트의 추정치가 보수적으로 있다가 실제 나왔는데 좋은 것을 가장 좋게 보잖아요. 베스트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보는데 이 에너지와 헬스케어가 좀 궁금하거든요. 에너지는 계속해서 유가가 좀 우리 속된 말로 기고 있는데 이게 상향 조정된다는 이유가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에너지의 구체적인 케이스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상향 조정 폭이 한 4%쯤 되는데 대부분 이제 애널리스트는 약간 후행하는 경향이 있죠. 펀드 매니저나 투자자는 감이 있거나
뭔가 변화가 있을 때 느낌이 있을 때 이제 미리 조금씩 사거나 팔면서 주가의 움직임을 자극하는데 네. 애널리스트는 뭔가 팩트를 컨펌하면 이제 이익 추정을 반영하니까 에너지 케이스는 모르겠고 지금 이제 앞으로 금리가 지금 뭐 고용시장 지표들이 지금 안 좋잖아요. 그리고 금요일 날 발표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 오히려 좋죠. 금리 인하를 더 자극시킬 수 있고 앞으로 1년 동안 최근에 지금 갑자기 나오는 얘기는 금리를 5회 정도 인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저는 거기엔 동의하지 않지만 이번 9월에 뭐 50bp까지 얘기 나오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금리 인하가 되면 전통적인 미국의 내수주들 주택 관련된 그다음에 그 주택에 관련된 그런 뭐 집안에서 이제 살림과 관련된 윌리엄 소노만 같은 데 주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홈빌더들 그다음에 금융주 같은 데도 주가가 오르면서 이제 이익들이 결국 후행하면서 이제 하향 조정, 상향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금리 민감한 그런 업종들이 주가가 뭐 이미 좀 움직이긴 했지만 꽤 그 꿈틀꿈틀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적에 대한 전망이 좋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물론 이제 희비가 교차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하반기에 시장이 어쨌든 끌어올려지려면은 2분기보다 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이게 계속 상향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 추이를 한번 좀 기대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 얘기, 특히 장기 금리 얘기 최근에 유럽의 그 영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영국도 있다고. 오르고 일본도 네. 오르고 미국 30년 국채가 잠시 5%를 찍었었죠. 예. 이게 근데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약간 재정의 정부 그 재정의 어떤 디시플린, 어떤 원칙 이제 그런 것들이 깨지고 국내에도 최근에 보면 많이 논란이 되잖아요. 되게 네. 이제 뭐 쿠폰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반론도 있고 장단점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 미국의 그 의회에서 2055년까지 장기 미국의 그 국가 채무 를 추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하고 일단 슬로프는 비슷합니다. 그냥 쭉 올라가는 거. 지금 2025년이 40조 달러의 정부 국채 그 채무죠. 그러니까 이제 GDP 미국 GDP가 30조 달러쯤 되니까 130%쯤 되고 이게 2055년 30년 후가 되면 한 140조 달러를 넘는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초과한다. 그래서 이제 우려는 있는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관세가 지금 너무 많이 거치니까 네. 지금 이제 관세가 지금 뭐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감세를 해주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이제 메꿔주고 있는데 좀 문제예요. 문제고 항상 이거는 이제 시한폭탄 같이 잠재 리스크고 그다음에 채권 시장이 흔들리면 주식 시장은 요동을 칠 수 있는데 다행인 것은 이제 스콧 벤센티가 전 세계에서 매크로 헤지 펀드의 가장 지존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거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고 그 사람이 재무장관을 하는 동안은 관리를 잘 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좀 낙관론도 있는데 최근에 보면 미국 30년 국채랑 10년 국채의 그 스프레드라고 그러죠. 그 차이가 0.7 퍼센티지 포인트 10bp만큼 확대가 돼서 단기채들은 별로 안 움직이는데 이제 장기채는 이러한 국가 그 재정 상황이 반영이 되니까. 근데 전 세계적인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 잠재된 리스크여서 지금 뭐 당장 표출화가 돼서 몇 달 사이에 시장을 뭐 급락시키고 그러진 않겠지만 항상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고 가게건 기업이건 정부건 빚이 많으면 결국은 그 빚을 이기지 못해서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기업이 어려운 게 기업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지난 3년, 5년 동안 기업 부채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원칙 없이 다각화하고 그러면서 기업이 요즘 성장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인데 미국 재정이 악화되는 것도 상당히 좀 진짜 펀더멘털린 큰 이슈다. 그리고 장기 국채 금리들이 선진국에서 오르는 건 충분한 이유가 있다. 시장에 하여간 장기적으로 큰 리스크는 맞습니다. 되게. 네.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이 가장 뇌관 중에 뇌관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의 수급은 이상이 생겼고 단기적으로 계속 마이너스 통장 쓰면서 계속 연명하는데 불안불안하죠. 이러다 네. 트리거가 뭔지. 이게 뭔가 터져가지고 시장을
발목을 잡을 만한 그런 상황이 만약에 펼쳐질 가능성도 염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뇌관인데 근데 우리 금융시장의 오래된 격언 알려진 악재는 또 악재가 아니다. 그래서 되게 상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항상 이제 빚이라는 것은 네. 성장을 다이나믹하게 하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그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센트도 트럼프 행정부 그 집권하에서 이제 실질 성장률을 3%를 달성하겠다. 네. 3%라는 건 명목 성장, 인플레이션 반영하면 5%가 넘는 거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빚이 늘어나도 감내할 수 있는데 성장은 못하고 빚만 늘어나면 이제 대한민국이 좀 그런 거죠. 그러면 상당히 진짜 좀 우울한 시나리오로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장기 금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계속 한쪽에 좀 그 지표를 추이를 좀 확인하고 이것을 또 시장이 언제 반영을 부정적으로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챙겨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경기 이야기를 오늘 할 만한 데이터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여행도 많이 하고 소비 축도 뭐 거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뜨뜻미지근한 성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경기를 보거나 기업 실적을 볼 때는 구조적인 거, 스트럭처럴한 거. 아까 좀 전에 우리 얘기한 미국 국채 문제는 구조적인 거고, 시클리컬한 단기적인 경기 순환적인 걸 둘을 나눠서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는 것은 그러니까 원래 그 항공산업이 가장 그 경기에 민감하고 네. 그 실제 그래서 수요 예측이 어렵고 자본 지배력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항상 낮아요. 근데 다행히 최근 특히 7월 들어서 여행 시즌이죠. 근데 미국의 항공 수요가 어떻게 보면 소비의 그 바로미터죠. 항공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 여기 이제 1월부터 7월까지 미국의 항공 수요인데 모든 여행자를 대상으로 해도 플러스로 회복으로 돌아섰고 여기 하늘색 이제 좌측 상단을 보면 그렇고 미국 국내 여행 우측 상단 그 다음에 해외로 나가는 미국 그 여행자들 그러니까 외국으로 출국해서 여행을 가거나 출장 가는 사람들이 최근에 회복이 되는 모습인데 여전히 마이너스인 것은 이제 트럼프에 대한 반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캐나다 사람은 여전히 미국으로 여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소율은 최근에 좀 둔화되고 있다. 여전히 마이너스지만 뭐 역성장을 많이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조금 둔화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항공 수요도 괜찮고 이번 주에 메이시가 실적을 발표했죠. 여기는 메이시 중저가 백화점도 있지만 이제 블루밍데일이라는 하이엔드 쪽도 있는데 CFO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비자들이 뭐 풍부하게 돈을 많이 쓰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하반기에 좀 예측하는 건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해서 뭐 월마트는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를 했고 시장이 그때 움찔했습니다. 주가도 월마트 빠지고 시장도 그때 조정받았는데 네. 전반적으로 소비 그림은 그렇게 나쁘진 않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항상 부의 효과가 있잖아요. 주시장이 좋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미국 주택 시장도 좀 회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뜨뜻미지근한 성장하에 그 기업 이익은 좋아서 이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증시의 또 다른 악재, 이걸 악재라고 해야 되나?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는 트럼프. 우리가 테슬라 얘기할 때는 항상 일론 머스크 CEO 리스크 그렇죠. 얘기하는데 키맨 리스크. 네.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과도한 자신감을 여러 분야에서 보이고 있죠. 항상 너무 항상 뭐든지 과도한 자신감이 있으면 그 자체가 리스크죠.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나 CEO나 그런데 그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제 서베이를 했는데 그 연준에 직접 관여를 해서, 그러니까 뭐 연준의 이사를 지금 스티브 마이런을 이제 넣으려고 그래서 그 청문회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연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인물을 넣고 심지어는 이제 연준 그 의장을 네. 이제 뭐 그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이제 앉히는데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데 그게 얼마만큼 시장에 반영됐냐 그러는데 fully 완전히 반영됐다고 하는 사람은 한 2, 3%고 한 7, 80%는 반영이 지금 충분히 안 돼서 상당히 그 잠재 리스크로 되게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단기적으로는 가장 큰 리스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점을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는 미국 국가 채무 리스크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고 뭐 지정학적인 것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트럼프의 과도한 자신감, 그다음에 연준의
독립성에 이제 관여하는 것 자체가 이제 큰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런 어떻게 보면 과도한 자신감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지지율에서 나오는 것도 같지 않고 그냥 원래 재선에 가지고 대한 있는 경험일까? 아니면 태생일까? 태생. 네이처라면 더 심각한 것 같고 약간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칠 줄 모르는 계속 나오는 그 에너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슬로우 다운을 하면 나는 진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국 정상하고 대화할 때도 그렇고 국내 정치도 그렇고 얼마나 그런 것 힘들겠어요, 같아요. 아니 근데 뭐 이제 80 앞둔 이제 노인인데 네. 이제 건강한 것 같습니다. 예. 뭘 챙겨 드시는지 궁금하네요. 자, 이어서는 펩시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엘리엇에서 지분을 샀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펩시가 지금 실적 부분이 그렇게 뭐 좋은 상황은 코카콜라처럼 뭔가 되게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탄산음료가 다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건강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되게 신경을 요즘 쓰고 대한민국 우리는 원래 또 탄산음료 잘 안 마시잖아요, 되게. 근데 미국 사람은 많이 마시다가 최근에 탄산음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코카콜라는 순수하게 탄산음료만 하는데 펩시는 탄산음료 플러스 스낵이 있죠. 뭐 프리토레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둘 다 잘 안 돼요, 되게. 그리고 경영진도 중심을 못 잡고 전략을 잘 수행을 못 하고 이사회도 제대로 독립적인 역할을 못 해서 그 엘리엇이 뭐 시장이 좀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날은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엘리엇이 지금 이제 공식적인 운용 자산은 한 100조 원쯤 됩니다. 근데 레버리지를 많이 하니까 실제 운용 자산은 이거보다 이제 몇 배가 큰데 한 40억 달러? 그러니까 한 5조 5천억의 포지션이니까 시장이 생각하기에는 엘리엇이 전 세계 투자를 많이 하는데 가장 큰 포지션 중에 하나가 아닐 것인가 이제 그렇게 하고 충분히 공감을 하는. 근데 우리가 이제 상법 개정하고 나서 국내에서 뭐 기업들이나 경제단체들이 이 개정하면 투기자본들이 들어와서 다 우리를 점령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디 경제단체 회장님하고 토론하다 그러면 그 투기자본 이름을 대라고 그랬더니 제 얼굴을 못 쳐다보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까. 근데 행동주의가 타겟하는 그러한 그 조합은 뭘까요, 보통? 어떤 회사가 그러한 해당이 될까요, 되게? 실적 잘 나오는데 주가 못 오른? 그러니까 되게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영 잘 못해서 회사는 주가, 괜찮은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펩시 브랜드도 좋고 이 기본 펀디멘털이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되게. 경영 잘 그러니까 못해가지고. 펀디멘털은 괜찮은데 경영진이 좀 떨어지거나 중심을 못 잡거나 그다음에 이제 경영진이 좀 잘 못하면 이사회가 엄청 질책을 하고 또 잘못하면 CEO를 교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이사회가 원래 이제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도 그런 눈을 뜨는 거죠, 요즘 이사회에. 근데 그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저평가돼 있는 거예요. 잠재력은 있고 실력은 있는데, 그러니까 공부 잘할 수 있는 학생인데 5등 안에 들 수 있는데 한 40등을 하고 있으면 바짝 동경해야죠. 엄마가 선생님을 붙여서 이제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절대 주가뿐만 아니라 경쟁사 대비 항상 relatively 비교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조건을 다 충족을 해서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들어가서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엘리엇이 이제 공개한 서한, 그러니까 이제 타겟 회사 이사회한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펩시코 이사회에 보낸 자료만 75페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마 분석을 한 자료는 한 750페이지쯤 될 겁니다. 보통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석하는 거에 한 5배 깊이 있게 분석을 해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전 쭉쭉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엇의 자기 설명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투자한 회사들 리스트가 여기 쭉 있습니다. AT&T에서부터 뭐 BHP, 트위터, 그 다음에 좌측 하단에 삼성물산, 삼성전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행동주의자는 경영권을 뺏는다 그러는데 여기 있는 회사 중에 하나도 엘리엇이 경영권 뺏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행동주의자는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지배권을 컨트롤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펩시코는 이제 보통 행동주의자가 이제 지분을 사서 뭐 공격을 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제 관여 인게이지먼트를 할 때 적대적으로 우리는 되게 여기에 반감을 한다.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간다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이제 그 순응을 해서 같이 협력을 하겠다. 왜냐면 주주니까. 그렇죠? 2% 지분을 들고 있는 주주니까. 그래서 펩시코의 경영진은 우리는
엘리엇도 우리 주주 중에 한 사람이고 우리는 항상 모든 주주를 존중한다. 그래서 장기적인 주주 가치 창출을 위해서 우리는 엘리엇과 같이 노력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네. 그러니까 그 밸류에이션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막대 그래프를 보면 2015년부터 펩시코의 그 평균 펄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성장은 많이 못하지만 안정적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원래 필수 소비자가 그렇잖아요. 항상 프리미엄에 밸류 되잖아요. 그래서 평균 22배의 퍼의 거래가 됐는데 지난 10년 동안 지금 주가가 최근 1, 2년 동안 엄청 하락해서 퍼가 18배. 그러니까 시장 대비 한 20% 하락되는. 그래서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을 하면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해결을 하면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할 거고 거기에다가 시장이 신뢰가 다시 이제 생기면 이 회사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이 다시 평균 한 22배 시장 정도로 올라가면 앞으로 1, 2년 동안 펩시코의 총 주주 수익률 주주한테 리턴하는 게 한 50%가 넘을 수 있다. 이제 이게 기본적인 그 프로포절의 그 결론입니다. 충분히 워낙 또 논리적으로 보통 행동주의자들은 잘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네. 우리가 관심 있게 한번 볼만할 것 같아요, 되게. 과연 펩시가 엘리엇의 그 과외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좋았던 펀더멘털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실적과 또 주가로 표현해낼 수 있을지 여러분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저희가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구글의 이번에 소송 결과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구글도 AI 쪽에 있어서의 성과를 확실하게 좀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판결을 그냥 놓고 보면 아 그냥 뭐 주가에 많이 올랐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주가가 되게 엄청나게 억눌려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픈 AI나 이런 AI 챗봇 때문에 경쟁이 생기면서 구글이 장기 성장성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 그게 하나가 눌리는 요인이었고 다른 것은 이 규제 환경이 되게 비우호적이었다. 이제 그건데 실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AI 챗봇들이 많아지면 구글 검색이 줄어들고 그래서 광고 매출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보면 생각이었죠. 이게 주가를 억눌렀는데 실제 그 판사의 그 여기 아밋 메타 이 판결을 보면 실제 이 AI 경쟁자들 챗봇의 경쟁이 많아짐으로써 나는 구글은 독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어떻게 보면 AI의 경쟁자가 많아진 걸 더 컨펌을 그 사법부에서 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야 이게 진짜 팩트구나 하지만 오히려 주가는 그날 10% 오른 거 보면 네. 주가가 너무 엄청나게 억눌려 있었던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뭐 이번에 앤스로픽스도 증자를 하면서 기업 가치를 한 250조 원 인정받았죠. 그래서 그 매출도 최근에 급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 그림인데 구글의 퍼가 한 17배, 18배 되던 게 그러니까 제가 몇 달 전에도 이 얘기를 하면서 저평가됐지만 구글은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시장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는 게 뭐 적정한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제 명예를 좀 회복을 했다. 네. 근데 이제 메타는 퍼가 27배쯤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전히 빅테크 중에 밸류에이션이 낮지만 시장 대비 할인되는 건 조금 심했던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구글 지금 명예를 회복했는데 여기에서 과연 더 이렇게 오를 만한 것은 새로운 플러스 알파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게 될지 M7 중에 사실 미운 오리 새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검색의 시대를 풍미했던 네. 구글의 앞으로 행방이 되게 중요한데 모노폴리는 아니지만 사실 또 AI 시대에는 듀오폴리 목점들이 되게 많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네. 최근에 그 서비스 제품이 좀 좋아졌어요. 경쟁이 많아지니까 긴장을 좀 하는 건 맞습니다. 확실히 경쟁이 좋습니다. 네, 긴장하고 있는 구글 앞으로 그 긴장이 실제로 시장 파이에서도 그렇고 주가에서도 그렇고 더 많이 좀 드러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세대학교국제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교수님 오늘 저녁 때 탐리아의 인터뷰를 네. 또 호스트를 예, 해주신다고요? 예, 그러게요. 네, 아이고, 그 뭐 얘기를 또 그냥- 안 할 뻔했네요. 네네. 그 텀리가 네. 그 한국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네. 그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유일하게 그래갖고- 또 영어가 되시는 분이 그렇습니까? 교수님이시니까. 네. 기대해 그거는 이제 보도록 라이브가 아니고 할게요. 녹화죠? 아마? 네? 라이브가 아니고 녹화로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실제 실황을 녹화해서 저희가 또 GN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할 아, 예정인데 그런가요? 이제 그거는 실제 오시는 분들은 네. 라이브로 보시는 네. 거죠. 예, 실제로 재밌을 것 콘서트. 같아요. 왜냐면 시장에 이제 신고가 갱신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미국 방송에 나오는 텀리를 보면 약간 신같이 추앙을 해요. CNBC에서. 실제로 현재에서는 그 유일하게 계속 강세론자였고 그동안 정확하게 맞춰서 그래서 뭐 엄청난 지금 그 스테이터스가 있습니다. 텀리가. 지금 한국에서는 저희가 이제 3프로TV에서 익스클루시브하게 다른 언론에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익스클루시브하게 다 이제 탐리의 컨텐츠를 볼 수 있게 저희가 계약을 해둔 내용이 있어가지고요. 다른 언론사에서 인터뷰하고 싶어도 네. 못합니다. 음. 그 내용을 저희가 오늘 하나증권 대강당에서 라이브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방법은 녹화된 본을 저희가 또 GIN에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에다 링크를 통해서 GIN이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주말 사이에 오늘 고용 보고서 네. 발표되는 내용 크게 시장에 무리 없는 그 정도 데이터가 딱 나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뭐 예상대로? 아니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있을 것 변수가. 같다. 근데 또 시장이 네.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9월이라고 또 하니까 저는 약간은 오늘 저녁에 또 못 자고 네. 보고서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과연 어떤 데이터가 나오게 될지 여러분은 밤잠 설치지 마시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